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3일 오전 신박사의 스마트 리포트입니다. 이번 시간에 짚어볼 부분은요, 5G입니다. 최근에 5G 섹터가 주가가 좀 많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에서도 사실 5G 섹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짚어드리는 게 전체적인 어떤 섹터 자체를 좀 짚어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번에 KMW를 한번 분석했는데 그 다음으로 좀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종목이 개인적으로 이제 이노와이어레스거든요. 그래서 몇 번 이제 분석하면서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종목을 좀 깊이 있게 리포트들 보면서 한번 왜 유망한지에 대한 어떤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신 박사는 말합니다. 남이 겁낼 때 용기 내라고. 최근에 이제 5 섹터가 주가가 어떻게 보면 업종 중에서 바이오 섹터랑 거의 버금갈 정도로 많이 빠진 업종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럴 때일수록 제가 볼 때는 용기를 내는 어떤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뭐 이노 아이러스 같은 경우는 28GHz 그 고주파역 대역 이제 상용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최대 수혜주로서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스몰셀 부분의 매출이 향후에 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지면서 뭐 해외 수출까지 하는 이노 와이어레스가 28GHz 상용화에 최대 수혜주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들 뭐 5G 섹터 전반적인 내용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가를 좀 볼게요. 이노와이러스 최근에 주가가 7만 1,000원까지 지난 9월 8일 날 고점을 찍고 5만 1,000원 정도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저점이 될 수도 있고 지수가 여기서 한 번 더 뭐 내치면 요 정도까지 240일 부근인 45,000원, 6,000원 요 부근까지도 열어둘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내려오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잖아요. 이렇게 좀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이런 구간에서 분석을 해드리기보다는 향후에 매출도 이익도 그리고 성장 섹터고 이런 종목군들이 이렇게 좀 쉬어갈 때 이런 구간에서 주로 이제 많이 분석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계속 제가 관찰하고 관심이 있는 종목을 이렇게 주가가 좀 내려오고 주요 이제 이평선 부근까지 내려와서 이제 지지를 받으려는 구간대에서 제가 주로 이제 분석을 한다는 거를 조금 미리 말씀드리고요. 이노 아이리스도 여기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까지 내려와서 갈 수도 있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방향성은 우상향의 패턴, 정배열의 패턴이 꾸준하게 유지될 거라고 봐요. 아니 뭐 계속 장기 투자까지는 아니죠. 사이클적인 투자에서 상당 기간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스몰셀 분야 매출이 이루어질 거니까 그게 뭔지는 이제 이따가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상향의 패턴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주봉으로도 한번 볼게요. 주봉으로 보더라도 와 이렇게 우상향 패턴을 꾸준하게 지금 한 2018년도부터 지금 3년째 우상향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죠. 근데 이게 결국은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왔는데 각도를 세우면서 이제 고점 형태를 만드는 지점이 나오거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내년 2021년이 될 거라고 봐요. 대부분의 5G 종목들이 내년도에 고점을 형성할 거라 봐요. 고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얘기 드렸죠. 이번 연말에 어차피 실적 안 나오는 거 뻔히 아니까 연말이 저점의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 고점이 찍히게 될 것이다. 고점 찍힌다는 얘기는 제가 이번엔 처음 드리는 거죠. 근데 저점의 매수의 기회는 이번 연말에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KMW도 그렇고 이노와이어리스도 아주 좋은 어떤 저점 매수의 구간이 왔다고 봐요. KMW도 한번 볼게요. KMW도 뭐 요 정도까지 내려왔잖아요.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뭐
실적 안 좋게 나오는 게 이제 확인되면 그때부터 올라가겠죠. 예. 근데 이제 막 언론에서는 야, 실적 쇼크다, 실적 안 좋게 나왔다 하면서 막 뉴스 나오겠죠? 그럼 들고 있던 사람들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이제 팔겠죠. 그때부터가 이제 올라가는 시점이 될 거라고 봐요. 예. 반대로 하셔야 돼요. 주식은 예. 다수의 방향과 다수가 생각하는 방향, 다수가 행동하는 방향과 반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5G 관련 업종에 대한 얘기를 한번 정리된 거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5G는요, 실적이 좋지 않을 3, 4분기 실적 우려가 큰 연말에 저점 매수 전략을 계속 강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5G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는 사실 글로벌 데이터 사용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런 트렌드. 예. 언택,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더 가팔라진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메가 트렌드, 데이터 트래픽이 증가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한 메가 트렌드는 변함없고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상 5G가 올해 죽을 순 없다. 예. 죽더라도 고점을 형성하는 불꽃이 튀기는 시세들이 종목별로 나오고 나서 죽을 거다.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저는 5G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이 아직은 꺾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제 그 5G 인프라 시장 자체는 많은 데이터를 요구하는 이런 실수요적인 어떤 트렌드에 반응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분야라고 봐요. 그래서 장기 투자의 성장 아니고 사이클의 이 투자, 이 카펙스 투자에 따른 어떤 사이클 투자로 우리가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 투자는 아닙니다, 절대. 올해 연말에 저점 매수해서 내년도 고점 찍힐 때 매도한다. 이 전략 가지고 접근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글로벌 5G 서비스 시장 연평균 성장률은 44% 예상된다. 굉장히 고성장이죠. 예. 결국 이제 가상현실, 뭐 VR, 증강현실, AR,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게이밍, 고영상, 동영상, 고화질 동영상, 그리고 뭐 사물 인터넷 등 이런 뭐 4차 산업이 이제 일어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고용량의 어떤 데이터를 요하는 서비스가 많아지기 때문에 5G 시장도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당이죠. 인프라가 깔려야지 뭐 이런 것들을 할지, 안 그렇습니까? 자율주행도 마찬가지로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그 자동차마다 이제 서로 교신하면서 얼마나 그게 고용량의 데이터들이 요하겠습니까? 5G 시대는 필연적이고 여기에 대한 투자는 당연히 글로벌 기술 패권의 중요한 국가가 흥망성쇠하는 거에 달린 문제잖아요. 이거 투자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예전에 그 노키아가 이제 망해가지고 핀란드 경제에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업이 이제 그렇게 망해버리니까 핀란드 경제가 휘청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노키아라는 기업이 스마트폰 시대에 진입하면서 경쟁력을 상실하니까 그 기업이 위태해지고 국가가 위태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뒤처지는 국가는 기술 패권에서 뒤처지고 이제 국가 경쟁력 떨어지면서 고용이라든지 경쟁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분야는 매우 매우 중요하고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수혜는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랜드 뷰 리서치라는 기관에서 글로벌 5G 서비스 시장 규모가 2020년에 415억 달러가 예상되며 올해 뭐 4, 50조 정도 예상되며 내년에서 2027년까지는 연평균 복합 성장률 자체가 43.9%, 44%가 예상된다. 엄청난 고성장 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 대선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뭐 내일
뭐 투표가 있겠지만 어쨌든 세계 최대 통신 시장은 미국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버라이즌에 대규모 공급 계약을 맺었죠. 향후에 또 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트럼프 바이든 뭐 두 대선 후보가 공통적인 공약을 내세우는 게 정책을 내세우는 게 미국 전역의 초고속 유무선 네트워크 구축이에요. 그러니까 뭐 누가 되든 상관없는 거죠. 예. 사실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분야는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막 주가가 어떻게 될지 정말 겁날 정도잖아요. 그런 건 투자하면 안 되죠. 야, 풍력, 태양광 뭐 예? 이런 쪽으로 바이든이 될 거야 하면서 베팅한 거는 도박이죠, 사실은. 아니,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 방향이 맞죠. 신재생 에너지. 근데 뭐 누구 될지에 대해서 베팅식으로 이제 주식을 그렇게 투자하면 업종을 투자하면 저는 그건 도박이라고 보거든요. 뭐 누가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상관없다는 거죠. 5G는 둘 다 이제 미니까.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통신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통신사들은 올 연말부터 5G 관련 투자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지국 중계기 등을 연결하기 위한 초고속 강통신 네트워크망 구축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올 연말 내년 본격적인 투자가 미국에서 진행될 거라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뭐 대규모 이제 공급 계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마 이루어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을 비롯한 서부 유럽 지역이 5G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 화웨이가 글로벌 제재 영향을 받는 가운데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기업과 그 협력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지점이다. 그래서 삼성전자 점유율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관련 협력 업사들이 주가가 이제 뭐 올해 많이 올랐죠. 작년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선 두 후보에 대한 어떤 공약 간단히 보면요. 거대 IT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그리고 미국 전역 초고속 유무선 인터넷 브로드밴드 구축,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있죠. 헬스케어 분야에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어떤 약가 인하 정책과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우호적인 어떤 정책 방향, 그런 부분이 이제 공통적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SK증권에 있는 리포팅 한번 가져왔는데요. 통신장비 기업들의 경쟁도 심해진다. 5G 관련 시장 추정 전망치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증가하는 상황이다. 5G 보급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20GHz 이상 주파수 대역을 활용한 완전한 5G 구축을 위해서는 통신 장비 수요도 그만큼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한 가지 좀 설명드릴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기가헤르츠가 20GHz 이상 넘어가면 초고주파라고 해요. 초고주파라고 해서 이게 이제 어떤 특성을 가진다면 이 직진성을 가지다 보니까 그 커버리가 제한적인 거예요. 이걸 이제 그림으로 이미지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해요. 5G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 이제 도식된 게 5G인데요. 여기 이제 기지국이고 이 전파가 나가는 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나가죠. 속도가 이제 느리지만 광범위하게 이렇게 이 전파가 이제 그 커버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5G 같은 경우는 이 기지국에서 이 전파가 굉장히 직진성을 가지면서 이 속도가 빠른 거죠. 그래서 이제 투과율도 낮아가지고 이제 커버리지를 좀 제한적으로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따라서 이 인빌딩 수요, 이 안에서의 어떤 그 스몰셀 수요가 이제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 기업이 이제 이노 와이어리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G 시대에는 이 기지국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5 이제 4G 시대는 이게 넓게 이렇게 전파가 가는 거기 때문에 기지국 이제 기지국을 이제 세우는 수요 자체가 5G보다는 이제 적거든요. 그래서 5G가 기지국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고 더욱 촘촘하게 이제 구축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5 이제 기가헤르츠 같은 경우는 전국망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요. 28 기가헤르츠 이 초고주파 요 대역 같은 경우는 이 인구가 좀 밀집한 지역들, 핫스팟 지역들이나 그리고 이제 기업체 있는 어떤 B2B 수요가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 쪽으로 이제 주로 이제 활용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그 조만간 이제 상용화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상용화될 때 28GHz 주파수 대역이 이제 상용화될 때 수혜를 보는 어떤 기업들을 찾는 게 제가 볼 때는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20GHz 이상 주파수 대역을 활용해야지 완전한 이제 5G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28GHz 고 주파수 대역 상용화 이제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간에서는 결국은 통신 장비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글로벌 통신 장비 기업들의 이제 경쟁이 좀 치열해지면서 중국 화웨이에 대한 글로벌 제재는 경쟁 업체들에게는 기회로 작용되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지금 통신 장비 쪽으로 수주를 과거보다 훨씬 많이 내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이런 화웨이 제재에 따른 어떤 반사 수혜다. 그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빨간색 그래프가 막 이제 선 그래프가 이제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가 2018년도 글로벌 통신 장비 점유율이 6.6%였는데 올해 1분기에는 13.2%까지 올라왔어요. 예, 어마어마하죠. 근데 화웨이를 제재한다 해도 점유율은 올라오네요. 예, 중국에서 워낙 이제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쉽게 떨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G 같은 경우는 통신 장비의 성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4G 대비해서 주파수 도달 거리가 짧죠. 아까 이제 설명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기지국 및 장비 수요가 이제 유발되는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이상적인 5G 통신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28GHz 내외의 고주파수 대역 사용이 필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28GHz 이 부분이 상용화된다는 부분이 제대로 된 5G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3에서 6GHz의 중대역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준 월별 데이터 사용량은 지금 현재 2배 이상 증가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상용화되면 요게 사용되게 되면 이 데이터가 왜냐면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기 때문에 뭐 그냥 이제 데이터 사용량 자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장비 및 부품에 가해지는 부하가 더욱 강해지고요.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비 부품에 사용할 소재부터 설계, 제작, 사후 관리까지 난이도, 기술이 이제 높아져서 관련 기술력을 보유한 소수 업체의 집중적인 수혜가 좀 예상된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뭐 혜성처럼 등장하는 그런 기업이 나타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경쟁 구도 자체도 그냥 기존의 3G, 4G 계속적으로 기술을 누적해가지고 그 노하우와 기술력을 높여온 그 소수 업체에게만 그냥 이 수혜가 아마 가게 될 거라 보여져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4G하고 5G의 차이는 이렇게 좀 넓게 요거는 5G는 직진성을 지나가지고 이 건물들 안까지 막 구석구석 가기 힘드니까 이 안에 중계기나 스몰셀이라는 또 다른 어떤 그 제품들이 필요하다. 인빌딩에 그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몰셀이라는 어떤 제품 자체가 이렇게 이런 거라 보시면 돼요. 뭐 여기 뭐 스타디움 같은데
핫스팟 같은데, 이거는 뭐 콘서트홀 요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개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스몰셀이 여기 있고, 뭐 AR, VR,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 자율주행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스마트 뭐 빌딩, 뭐 이런 것들 서비스들이 이 스몰셀을 통해서 이제 가능해진다는 이런 이미지네요. 그래서 좀 이해하기 편한 어떤 이미지라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이제 주파수 특성상 이제 28GHz는 실외용 기지국에서 쏜 전파가 건물 내부로 통신이 가능한 만큼 도달되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실내에서 이제 28GHz 주파수 5G를 쓰려면 따로 커버리지를 구축을 해야 돼요. 예.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 스몰셀이 왜 필요하고 스몰셀이 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4G까지는 인빌딩 커버리지 확장에, 인빌딩 아닌가 빌딩 아니라는 표현이에요. 예. 빌딩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인터넷 쓰기 위해서는 이런 표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G까지 인빌딩 커버리지 확장에는 스몰셀이 아닌 그냥 중계기 정도가 주로 쓰였어요. 근데 뭐 이거 이제 주로 납품했던 업체가 이제 솔리드죠. 근데 28GHz 5G 인빌딩에는 주파수 특성상 스몰셀 솔루션이 적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FR택이 28GHz 중계기를 버라이즌에 소량 납품한 적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중소 중견기업 레벨에서 손대기가 좀 어려운 기술이다. 스몰셀은 중계기보다 난이도가 높다. 스몰셀에는 안테나를 포함해서 데이터 처리 부품까지 들어간다. 기지국 요소가 모두 들어간 작은 기지국, 소형 기지국인 거예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기존 기지국 업체가 잘 만든다. 스몰셀은 자체 데이터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어 설치 대수가 많아질수록 전체 데이터 처리 능력이 올라간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또 5G 시대에는 이게 굉장히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그걸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스몰셀 관련 기업, 국내 대표 기업은 이노와이어리스입니다. 진정한 5G 서비스는 스몰셀부터라는 리딩 투자증권의 이제 리포팅 제목인데요. 한번 읽어보죠. 동사는 통신용 시험 계측기 및 스몰셀 장비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유일 업체로 2000년 설립되었다. 그래서 고객사는 뭐 글로벌 이통사, 네트워크 장비 업체, 뭐 단말기 제조업체, 뭐 이렇게 여러 이제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고요. 수출도 많이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스몰셀, 진정한 5G 네트워크를 위한 네트워크 필수 요소다. 스몰셀 장비가 과거 4G에서 진행했었던 음영지역, 음영지역이라는 게 전파가 닿지 않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음영지역 및 고트래픽, 우리 뭐 강남역이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트래픽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유발 지역 등에 주로 설치됨과 동시에 고주파 대역에서도 추가적인 장비 설치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고주파 대역, 5G의 어떤 그 고주파 대역에서도 이 스몰셀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직 구축 초기 단계인 국내뿐 아니라 연말부터 시작될 미국 5G망 구축에도 스몰셀 장비 도입은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동사는 2021년 상반기 5G 스몰셀 장비 출시를 목표하고 있으며 2021년 스몰셀 매출의 고성장이 예상된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이제 이쪽 장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이 기업이 스몰셀에서 주로 매출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계측, 뭐 시험 장비 이런 쪽으로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상되는 매출액은 1,041억, 영업이익은 217억 정도. 일단은 뭐 5G 카펙스가 지연돼서 뭐 이노와이어리스뿐이 아니라 뭐 다른 어떤 5G 장비주들도 올해는 예상보다는 실적들이 좀 저조하거든요. 역시나.
근데 이제 스몰셀 매출 인식도 이제 지연된 건데요. 뭐 결국은 이제 내년도 이쪽에 대한 매출이 좀 나올 걸로 보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이익 성장, 매출 성장이 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이제 예상 매출액은 리딩 여기 증권의 이제 예상치입니다. 1,504억, 영업이익은 273억, OPM 영업이익률은 18.2% 전망. 인도 쪽 포지 스몰셀 매출이 시작되고 일본에서의 신규 스몰셀 수주가 기대되며 추후 미국에서의 성과 또한 나타날 전망이다. 그래서 한 개 사업자당 100에서 200억 규모의 수주가 예상되며 추후 고주파 대역에서의 스몰셀 니즈를 감안해보면 장기적인 성장성 또한 담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래서 결국은 내년도에는 스몰셀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이쪽에 대한 매출이 성장을 견인하게 될 거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일단은 뭐 시험 계측기 이쪽으로 지금 매출을 주로 내는 거고 스몰셀 쪽은 아직은 그 매출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액 그 부분을 보면 뭐 스몰셀 부분이 여기 보시면 아직은 크지 않죠. 8.6%. 여기 이제 큰 성장을 이룰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고요. 뭐 지역별 매출액 비중을 보면 뭐 잘 골고루 돼 있죠. 한국이 33%, 일본이 30%, 미국이 20%, 유럽 쪽이 11%. 그리고 수출이 66%입니다. 2020년 올해 상반기 기준입니다. 그래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해외 쪽에서의 어떤 수주들이 2021년부터 본격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내년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다. 스몰셀, 진정한 5G 네트워크를 위한 네트워크 필수 요소다 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IoT,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차 등의 서비스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5G 네트워크 선행 투자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은 결국은 주로 28GHz 대역의 고주파 대역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는 B2C 전국막 구축과는 별개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국막 구축보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핫스팟 지역, 인구막 밀집 지역, 뭐 기업들, 건물 안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투자 쪽으로 아마 진행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아직 구축 초기 단계인 국내뿐 아니라 연말부터 시작될 미국 5G 막 구축에도 스몰셀 장비 도입은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동사는 2021년 상반기 5G 스몰셀 장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1년 스몰셀 매출의 고성장이 예상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이제 10월 22일자 리포트인데요. 여기서 목표 주가를 9만원으로 제시를 했네요. 28GHz 시장 개화로 주가 수준 달라질 것이다. 추천 사유는 28GHz 스몰셀 상용화 시점이 구체화되는 양상이고 고대했던 5G 스몰셀 수출 성과가 곧 나타날 것이며 세 번째, 경쟁 상황이 양호하게 전개되고 있고 네 번째, 향후 성장성 감안 시 멀티플이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사유로 이제 추천을 하고 현 시점이 매수 적기다. 28GHz 전국망은 애초에 어려운 일이다. 연말 시장 개화가 중요하다. 얼마 전 28GHz 전국망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과기부 장관의 발언을 이노와이어스에 대한 악재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하지만 냉정히 따져볼 때 과기부 발언은 호재라고 보여진다. 어쨌든 20년 말 이후 28GHz 투자 개시를 코멘트했고 통신 3사도 올해 연말부터 28GHz 대역 주파수 상각이 나설 것으로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결국 12월부터 28GHz 대역 장비가 단 한 개라도
가동에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당연히 호재가 아닐 수 없다. 하나금융투자에서는 28GHz는 커버리지가 협소해 전국망 구성이 어렵다는 의견을 2년 전부터 제시해왔다. 엄청난 기지국수를 필요로 해 카펙스도 문제지만 통신사 입장에서 막대한 관리 비용이 들어서다. 여기에 올해에는 미국 버라이즌이 28GHz 대역 상용화에 난항을 겪은 바 있다. 통화 성공률이 5%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 발표도 있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이제 설명드렸죠? 직진성이 이제 높고 투과율 이게 뭐 건물에 뭐 어떤 유리창도 뚫지 못한다는 그런 이제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커버리지가 굉장히 제한적인 거죠. 예. 그래서 야 통화 잘 안 터지는데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스몰셀이 필요한 거예요. 스몰셀을 더 많이 만들어서 넣어두면 사실상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상 4차 산업의 고 데이터가 이제 필요한 고용량의 데이터가 필요한 그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 고주파 대역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이런 단점이 있다 보니까 이런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스몰셀이 많이 필요하다. 인빌딩 스몰셀이 많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년 3월달 28GHz 대역 스몰셀이 이노와이어리스에서 출시되면 적지 않은 시장 파장이 예상된다. 물론 품질이 이슈이고 본격 상용화는 21년 하반기 이후겠지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것으로 보인다. 커버리지 반경을 감안할 때 28GHz 대역은 인빌딩 트래픽 분산용으로 사용될 공산이 큰데 국내에선 현재 마땅한 경쟁 업체가 없기 때문이다. 일부 외산 업체가 진입한다고 해도 국내 MS 점유율이 70%를 상회할 것으로 보여서 28GHz 상용화의 최대 수혜주가 될 전망이다. 이렇게 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김홍식 요 애널리스트 분이 가장 또 이제 이 5G 분야에서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이밍은 사실 애널리스트도 몰라요. 어디에서 들어가고 어디에서 나올까 이런 거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애널리스트 분들은 예, 그들의 이제 장점이 이런 분석하는 거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자료하고 같이 이제 실전적으로 적용을 하고 실전적으로 이제 거래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저런 분석 내용과 매매의 어떤 타이밍, 투자의 어떤 타이밍들을 좀 결합해서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구간이 아주 좋은 어떤 매수 구간이 될 거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이쪽에 대한 매출이 본격적으로 스몰셀 관련된 매출이 본격적으로 찍히게 될 때 제가 볼 때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한 2개 분기 이상 내줄 때 그때 아마 제가 볼 때는 주가의 고점이 찍히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한다면 제가 볼 땐 굉장히 좀 안정성 높은 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노와이러스는 언젠가 한번 분석해야지 했는데 제가 볼 땐 지금이 좀 적기인 것 같아서 예, 어차피 매수하기 적기 지점에서 분석을 해드리는 게 저는 좀 더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5G 분야가 이게 좀 어려워요. 장비, 뭐 이 네트워크, 막 통신. 그래서 저도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요. 한번 깊이 있게 각자 또 스터디를 해보시고 분석을 해보시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네, 하여튼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신 박사는 또 오후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